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다 보니 이 산림 정책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전국 구규림관리소 가운데 처음으로 산림의 유전적인 가치에 따라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평화의댐 하류에 위치한 비수구미, 광릉 요강꽃과 산앵도나무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보호보다는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림입니다. 이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전국에 400여 곳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 구규림을 주로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만 해도 8만 헥타르, 전국 지방산림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호구역일 뿐 이렇다 할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구규림관리소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산림유전자원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지면서 보호활동의 실행력이 높은 지역관리소가 관리에 나선 겁니다. 춘천, 화천, 철원, 가평 4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중요한 외부 산림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유전자원이 굉장히 많은 산림지대여서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관리하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화천 8곳과 춘천 2곳 등 모두 11곳, 7,300헥타르입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는 우선 이곳에서 단풍잎 돼지풀이나 가시밭 같은 생태교란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등 생육환경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보존 가치가 큰 산림을 발굴해 관내 산림 면적의 8.7% 수준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9.5%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또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천 비수구미에는 생태관리센터를 만듭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보존 가치가 높아 원칙상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만큼 늘어나는 탐방객으로 인한 희귀식물 채취와 산림 훼손 등 생태계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가이드를 동반한 정도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만 역시 유전자 보호구역의 가장 핵심은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춘천 구규림관리소는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만큼 산림 훼손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고성 간선읍과 거진읍 일대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성군이 이 일대에 하수 중점 관리 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고성군에 밤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간성읍은 1시간 만에 109mm의 극한 호우가 집중돼 도심 저지대 상가, 주택이 줄줄이 침수됐습니다.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다 모여들어요. 저기가 높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네, 저기 높고 여기를 낮고 또 저쪽에 높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들어요. 이거를 근본적인 거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며칠 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400mm의 폭우가 내렸고 이번엔 거진읍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침수 지역은 빗물을 우수관으로 빼기 위한 배관 용량이 턱없이 적고 배수구의 냄새를 막기 위해 새로 설치한 맨홀 뚜껑은 물 빠짐을 막은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맨홀을 이거 작업을 해놓고서부터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게 2개급 만들어야 되는데 고정이 돼가지고 두지도 못하고. 고성군은 간성, 거진 저지대 침수 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 승인받아 내년부터 2027년까지 216억 원을 투입해 4.8km 구간에 걸쳐 하수관 크기를 확대 신설합니다. 간성에는 극한 호우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류 시설도 설치합니다. 우수 저류 시설을 한 12,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폭우 시에 물을 담아놨다가 이제 폭우가 잦아들면은 물을 자연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한 바 있습니다.
거진읍은 하수도 정비와 함께 고지대 물이 저지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를 분리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에 추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50년 빈도 집중호우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내 지자체 가운데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는 오늘 11월부터 협회장기 대회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체육회장협의회는 시장 군수가 이사장을 맡은 스포츠재단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한 민선체육회장 선거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양구군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태백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지자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연구원이 극우 보수화하고 있다며 현진권 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 강원포럼 기조 발표자로 나서는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식민지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하는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이고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극우 보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민주당이 정상적인 포럼 활동조차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연구 성과로 답하는 곳이지 강의 주제나 강사 경력 사항으로 평가받는 곳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등록 부동산 개발업체 36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제도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부동산 개발업법 제정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과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집중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필수 요건인 자본금과 임원, 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특자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전 한국여성수련원 하명희 시민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임기가 다음 달 9일까지인 고창영 현 원장의 후임 원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사특위는 후보자의 자격과 비전을 철저히 검증해 14일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냅니다. 도의회에선 지난 2월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에는 이번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제7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윤민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강성견 후보가 49.57%, 윤민섭 후보는 50.43%로 0.86%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윤민섭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과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노희찬 전 원내대표 정책특보를 거쳤고 현재 춘천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도내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실종 신고는 지난 2019년 179건, 2020년 202건, 2021년 210건, 지난해 403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134건으로 매년 늘고 있고 이 중 4건은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치매 환자 지문을 경찰에 등록해 놓을 수 있지만 지난해 전체 환자의 34% 정도만 지문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안식공원 봉안시설에 만장이 임박하고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춘천시가 장사시설을 확충합니다. 춘천시는 춘천 안식공원 분묘가 이미 만장됐고 자연 장지를 제외한 가족 봉안묘와 봉안당도 만장이 임박해지자 내년 7월까지 78억 원을 들여 제2안식의 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안식공원 화장 건수가 2018년 4천 명대에서 지난해 6천 명대로 증가하자 35억 원을 들여 노후 화장로 6기를 교체하고 1기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소아청소년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비 2억 2천만 원을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자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소아청소년 응급 중환자 전문의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지원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홍천군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음터를 만들었습니다. 홍천 이음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홍천 전통시장에 마련됐고 상담관과 직원이 상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군정 소식도 전달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홍천군은 이음터가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평창 봉평에서 효석 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주 무대인 효석문화공원 부근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는 현재 메밀꽃이 만개한 상태입니다. 또 장터존, 물가동네, 효석 달빛 언덕 등 6개 구역으로 축제장을 구분해 관람객들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행사를 열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강릉 원주대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1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학생 성공 중심의 교육 혁신 모델 구축과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혁신 계획, 학생 교육 단계별 전략을 적절히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글로컬 30 예비 선정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맞는 학사 구조 개편과 진로 지도 등 입학에서 졸업까지 교육 혁신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구 정중앙면 산불 피해 복구 사업이 추진됩니다. 양구군은 국토 정중앙면 야촌리 등 산불 피해 지역 78헥타르에 자작나무와 헝가리 아까시 등 조림 사업용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 4월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에서 산불이 나 720헥타르 산림이 불에 탄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숲 가꾸기와 산사태 예방 사업, 임도 재설치 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00여 가구에 가구당 3만 원을 계좌로 보낼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이번 명절 위문금은 내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춘천국제고음악제가 춘천문화예술회관과 춘천박물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15일과 16일, 22일부터 24일까지 두 번으로 나눠 진행되는 올해 고음악제는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6번의 기획 공연이 펼쳐집니다. 춘천문화예술관과 박물관 공연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고음악은 중세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의 서양 음악으로 바로크 바이올린과 비올라 다감바 등 당시 사용했던 악기들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